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몸속에서 밤새 일어난 변화가 이미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하고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하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당뇨와 불면 그리고 밤사이 혈당 상승의 숨은 원인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이야기가 혹시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왜 그동안 아침 혈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뚜렷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70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약도 꾸준히 드시고 저녁 식사도 항상 일찍 드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밤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 150에서 160 사이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공복이었는데 왜 혈당이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가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김순자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 조절에 열심인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가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결정합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높으면 점심을 먹을 때 더 높아지고 저녁을 먹을 때 또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렁이는 혈당은 장기적으로 눈과 신경과 콩팥과 혈관을 모두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밤새 진행된 호르몬 변화와 간 기능의 흐름까지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매우 답답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6시 전에 먹고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왜 아침 혈당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요? 어르신의 답은 상당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었고 반찬도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생선 조림이나 멸치볶음처럼 소박한 식단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보이지 않지요? 처음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흔히 권하는 식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문제는 밥의 종류도 반찬의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저녁 6시 이후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아침 혈당이 왜 오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면이 있을 때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간은 일합니다. 몸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호르몬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혈당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저녁을 일찍 먹어도 혈당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여러 번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불면은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새 분비되면서 간이 혈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저녁 이후 몸속의 균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식품들이 오늘 말씀드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혈당을 낮춰주는 식품이 아니라 밤 동안 혈당이 오르는 과정을 차단하고 불면까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식품들을 저녁 이후에 꾸준히 먹으면서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녁 6시 이후 꼭 먹어야 하는 5가지 식품을 통해 밤사이 혈당 상승을 막고 불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이 소화하기 편하고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간이 불필요한 혈당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돕는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을 저녁 이후에 꾸준히 먹으면 단 일주일만 해도 아침 혈당이 내려가고 수면이 깊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아침 혈당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왜 공복 혈당이 오르며 어떤 몸속 변화가 밤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불면과 혈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5가지 식품의 효과도 정확히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밤사이 혈당이 오르는지 그 근본적인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저녁 식사량이나 밥의 종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변화들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아침 혈당이 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지, 그리고 왜 저녁 이후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아침 혈당이 잘 안 내려간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이 과정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선 공복 혈당 상승의 중심에는 간이 있습니다. 간은 밤새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낮 동안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남은 영양소는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능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간이 밤에 혈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몸을 깨우는 준비 과정에서 특정 호르몬들이 더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간에 신호를 보내 혈당을 올리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아침을 먹기도 전에 혈당이 먼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낮에는 이 호르몬이 활동과 에너지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밤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불면이 있거나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면 간이 필요 이상으로 혈당을 만들어내고 결국 아침 혈당은 내려가지 않고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면과 공복 혈당 상승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피곤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높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밤에 잠을 어떻게 주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밤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면이 문제였습니다.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면 간은 계속 깨어 있는 것처럼 반응하여 혈당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밤새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혈당을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침 혈당은 언제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불면이 혈당 조절을 흔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밤 동안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와 혈관이 편안하게 쉬지 못하면 몸은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뿐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다른 호르몬들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이미 높은 혈당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저녁을 조심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더 쉽게 공복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를 가지고 계시지만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밤에 혈당 생성이 더 불규칙해지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혈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침 혈당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저녁 식사가 아니라 밤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와 간 기능 그리고 불면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만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밤 동안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깊은 잠을 유도하는 식품들을 저녁 이후에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식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식품들은 간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불면이 개선되면 아침 혈당은 훨씬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혈당을 낮추고 간을 안정시키는 음식은 저녁 이후에 먹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몸이 밤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녁 이후에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과 불면 개선의 핵심입니다. 불면이 심한 분들은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것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당을 완만하게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낮춰주는 식품을 먹어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간도 혈당 생성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왜 저녁 이후에 특정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꼭 먹어야 하는 5가지 기적의 식품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 일주일만 해도 공복 혈당을 낮추고 불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보여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김순자 어르신도 이 5가지 중 2가지를 먼저 실천하셨고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가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5가지 기적의 식품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혈당을 낮추고 간의 부담을 줄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음식은 오히려 저녁 이후에 먹어야 공복 혈당과 불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식품은 단순히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식품은 바로 따스하게 데운 우유입니다. 우유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소화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 이후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의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졸림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간이 불필요한 혈당을 생성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우유 한 잔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저녁 6시 이후에 먹으면 혈당 안정과 불면 완화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반잔에서 한 잔 사이로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로 중요한 식품은 따뜻하게 데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몸이 흡수하는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이 성분은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혈관벽을 매끄럽게 해주어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밤 동안 뇌와 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이후 토마토를 먹고
아침 혈당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간의 과도한 혈당 생성 신호를 완만하게 낮추며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높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낮아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 방식은 밤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다시 혈당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간이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혈당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아주고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고구마를 저녁 6시 이후 소량 섭취하면 포만감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밤 동안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저녁 이후에 먹으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중요한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지방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간의 혈당 생성 신호를 완만하게 낮추는 작용을 해줍니다. 저녁 이후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어르신들도 견과류를 소량 먹으면 깊은 잠에 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견과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견과류 몇 알만 먹어도 아침 혈당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중요한 식품은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허브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밤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되면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대표적으로 캐모마일이나 레몬밤 같은 허브가 불면 완화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 신호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허브차는 몸에 부담이 거의 없고 소량으로도 안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마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아침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서로 조합했을 때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익힌 형태로 먹고 이어서 허브차를 마시면 간의 활동이 진정되면서 혈당을 높이는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고구마를 소량 먹고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혈당이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우유와 허브차를 함께 활용하면 특히 불면이 심한 분들의 수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면서 체감한 방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불면이 심하고 공복 혈당이 늘 높게 나오는 문제를 오래 겪고 계셨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생활을 유지했지만 아침 혈당은 140에서 150 사이를 반복했습니다. 이분께 토마토와 견과류를 저녁 이후에 소량 섭취하도록 안내했고 한 주가 지나자 아침 혈당이 120대로 내려갔습니다. 불면도 완화되면서 밤에 2번,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와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5가지 식품의 원리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이 5가지 식품을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단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불면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6시 이후 꼭 먹어야 할 5가지 식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하나씩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먹는 양,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혈당 안정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은 섬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구간에서 알려드릴 방식은 실제 많은 어르신들의 혈당이 안정되고 불면이 완화된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는 저녁 이후에 마시면 몸의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잔에서 한 잔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는 데워서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운 우유는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흐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간의 혈당 생성 신호를 완만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유는 잠자리에 들기 전 23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익힌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어 밤 동안 간과 혈관을 안정시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혀 따뜻한 상태로 먹어도 좋고 간단한 수프 형태로 먹어도 좋습니다. 양은 한 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마토는 우유와 달리 잠들기 직전보다 저녁 6시 이후 한두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몸이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많은 분들이 양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지만 소량을 적절히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반 개 또는 작은 고구마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밤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불필요하게 분비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고구마는 든든한 포만감을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저녁 6시 이후 배가 허전할 때 간단히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특히 강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이 천천히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밤 동안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좋다는 말을 듣고 과하게 드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모두 괜찮습니다. 견과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어도 부담이 없으며 배가 고파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허브차는 5가지 중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혈당과 불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허브차는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 혈당을 상승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캐모마일과 레몬밤은 밤 동안 신경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허브차는 잠들기 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보다 마시기 편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차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어떤 순서로 먹으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토마토를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간의 부담을 완만하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 배가 허전할 때 고구마를 소량 드시면 밤새 혈당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유 반잔 또는 한 잔을 데워서 마시거나 견과류 5알에서 7알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차를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저녁 이후 소화가 불편한 분들은 토마토 대신 허브차를 먼저 드셔도 됩니다. 또 고구마가 부담되는 분들은 견과류와 허브차를 중심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 지역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 5가지 중 3가지를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익힌 토마토와 고구마 반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불면이 심해 밤에 4번이나 깼지만 이 방식을 일주일 동안 실천한 뒤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혈당은 140대에서 120대 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속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어르신은 우유 반잔과 견과류를 잠들기 전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불면과 혈당 문제를 개선하셨습니다. 이분은 위장이 예민해서 많은 음식을 먹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소량만 실천해도 아침 혈당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식품은 각각의 효과도 좋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합할 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구간에서는 이 5가지 식품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리적인 작용을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 식품들이 단 일주일만 해도 공복 혈당을 낮추고 불면을 완화하는지 그 내부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구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식품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큰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미미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식품들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과정과 개인의 수면 상태 그리고 간 기능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5가지 식품이 단 일주일만 해도 공복 혈당을 낮추고 불면을 완화하는 이유를 몸속 흐름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의 작용입니다. 데운 우유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는 트립토판이 뇌에서 진정을 돕는 성분으로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져 간이 혈당을 만들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공복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운 우유는 이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주고 불필요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유를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간의 안정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익힌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간은 밤에 혈당을 만드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간이 염증 상태에 있으면 혈당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이 염증을 완화하면 간은 혈당을 덜 만들고 안정적으로 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잠을 준비하게 되고 수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연구에서도 익힌 토마토가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당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의 단맛 때문에 혈당이 오를까 걱정하시지만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과정에서 밤 동안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막아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다시 혈당을 만들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때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구마는 이런 문제를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저녁 이후 소량 먹으면 새벽 현상이 완만해지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혈당 안정과 불면 완화 2가지를 동시에 돕는 독특한 식품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소화가 매우 느립니다. 이 느린 소화 속도가 혈당을 천천히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밤에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뇌와 장기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잠을 잘 때 혈관이 긴장되면 수면이 얕아지고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견과류는 이런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불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브차는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안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식품입니다. 허브차에 들어있는 성분은 뇌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깊은 잠에 들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허브차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박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이 심한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이 안정 효과가 밤 동안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가지 식품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 전체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이 안정되면 밤 동안 혈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이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면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밤 흐름을 조절하는 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5가지 식품의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에 살고 계신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면과 고혈당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심해 아침 혈당이 늘 높았습니다. 이분은 토마토와 허브차만 먼저 실천했는데 일주일 뒤 아침 혈당이 이전보다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 어르신은 밤에 한번 깨던 것이 깊은 잠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간이 안정되며 새로운 혈당 생성 신호가 차단된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견과류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분은 위가 약해서 우유나 토마토는 부담이 있어 소량의 견과류와 고구마 하나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뒤 아침 혈당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밤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아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새벽에 오르는 현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식품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식품입니다. 5째 구간에서 중요한 점은 이 5가지 식품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밤 흐름을 조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바뀌면 불면이 완화되고 공복 혈당도 동시에 내려갑니다. 결국 밤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6째 구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5가지 식품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주일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이 방법을 실천하면 좋은지 마무리하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밤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간이 혈당을 만들어내는 과정,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불면으로 인한 몸의 긴장, 혈류의 불안정 등이 모두 합쳐져 아침 혈당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 음식 섭취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 몸속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가지 식품은 바로 이 밤의 흐름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주어 간이 혈당을 만들지 않도록 돕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으로 간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고구마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 새벽에 혈당이 다시 오르는 현상을 차단합니다. 견과류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혈관의 흐름도 편안하게 만들며 불면 완화에 효과를 줍니다. 허브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잠에 드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깊은 잠을 돕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로 향합니다. 몸이 밤 동안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안정되면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불면도 점차 완화됩니다. 그래서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의 한 어르신은 익힌 토마토와 허브차만 실천했지만 일주일 뒤 아침 혈당이 2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다른 어르신은 고구마와 견과류만 실천했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혈당이 이전보다 현저히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속의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혈당 조절의 핵심은 하루 중 저녁 이후의 시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이 5가지 식품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하루만 실천한다고 바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유지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절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이 안정되고 불면도 완화되어 일상에서 더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제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식품을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맞는 것부터 한두 가지씩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토마토 대신 허브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당 떨어짐이 심한 분들은 고구마를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부담 없이 도움이 되며 우유는 소량만 실천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 나가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다음 날의 아침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당은 관리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몸속 원리를 이해하고 흐름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면까지 완화된다면 일상의 질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몸은 잠을 잘 자야 회복을 하고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을 낮추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 식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평소 저녁 이후 어떤 식습관을 유지해 오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